이 영상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구독자분들의 요청으로 제작된 해외에서 본 한국 의료 시리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서 온 클라라 윈체스터입니다. 심장 전문의로 20년간 일해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아픈 딸을 살리려는 절박한 엄마일 뿐입니다.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많이 망설였어요. 하지만 우리처럼 희망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용기를 냈습니다. 제 딸 릴리는 이제 12살입니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 누구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아이였어요. 센트럴파크에서 자전거를 타고 친구들과 뛰어놀고 그 미소가 제 인생의 전부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릴리가 자주 피곤해하고 식욕을 잃기 시작했어요. 의사인 제가 단순한 사춘기 증상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날 밤은 제 인생 최악의 순간이었어요. 릴리가 갑자기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깨어났고 곧 의식을 잃었습니다. 응급실에서 받은 진단은 뇌종양. 그것도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어요. 뉴욕의 유명 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했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의료 기록이 조작되고 있었거든요. 제가 의사였기에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절망 속에서 밤새 인터넷을 뒤지다가 우연히 한국의 한명호 박사의 연구를 발견했습니다. 한의학과 현대의학을 결합한 새로운 치료법.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그의 연구 결과는 놀라웠고 무엇보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국행을 결정했어요. 모든 것을 걸었죠. 집도 팔고 제 병원도 그만뒀어요. 동료들은 제가 미쳤다고 했죠.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믿고 딸의 생명을 거는 것이 무모하다고. 한국에 도착 후 바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고 병상에서 릴리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진정시켰죠. 한명호 박사는 향후 치료 계획을 설명해 주었어요. 30%의 성공률. 하지만 저희에겐 이것이 마지막 희망입니다. 윈체스터 씨, 준비되셨나요? 한 박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묘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가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시작입니다. 이 선택이 제 딸을 살릴 수도 아니면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하지만 전 엄마니까요. 릴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거예요. 그날은 저희의 첫 치료일이었습니다. 새벽 3시 서울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서의 일이에요. 엄마, 너무 아파요. 릴리가 갑자기 고통스러워하기 시작했어요. 모니터에 경고음이 울리고 의료진들이 달려왔죠.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혈압이 급상승 중입니다. 한 박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면역 반응이 예상보다 강합니다. 전 유리창 너머로 이 모든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의사로서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난생 처음 이렇게 무력하다고 느꼈어요. 치료 시작 전 한 박사는 이렇게 설명했었죠. 우리가 시도하는 건 한약 성분을 나노 기술로 가공해서 면역 체계를 자극하는 겁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때 전 반신반의했어요. 한약이라니? 나노 기술이라니.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죠. 릴리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경련이 시작되었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졌습니다. 제세동기 준비하세요. 한명호 박사의 외침이 들렸어요. 그때였어요. 한 간호사가 제게 다가왔죠. 민서 간호사였어요. 윈체스터 씨, 릴리는 강한 아이예요. 그리고 엘리아 선생님은 제가 본 의사 중 가장 뛰어난 분이에요. 그녀의 말에는 묘한 확신이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민서 간호사는 한 박사의 첫 성공 사례 중 한 명의 보호자였다고 해요. 10분이 지났을까요? 기적처럼 릴리의 상태가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활력 징후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산소 포화도 상승 중. 한 박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제게 말했어요. 첫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의 말은 맞았어요. 그날 밤은 정말 시작에 불과했거든요. 첫 치료 후 2주가 지났어요. 아침마다 한 박사의 연구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의 현미경 속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보세요, 윈체스터 씨. 이건 단순한 한약이 아닙니다. 현미경 화면 속에서는 나노 입자로 가공된 한약 성분들이 암세포를 공격하고 있었어요. 마치 작은 우주에서 벌어지는 전쟁 같았죠. 놀랍네요.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하필 한약인가요? 현대 약물로는 안 되나요? 한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클라라, 당신도 의사잖아요. 현대의학이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말은 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20년간의 의사생활 동안 저는 언제나 과학적 증거만을 믿었거든요. 하지만 이곳에서 본 것들은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릴리의 변화였어요. 그날도 릴리는 민서 간호사와 함께 병원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죠. 엄마, 이리 와봐요. 릴리가 휠체어를 타고 저를 부르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침대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던 아이가 이제는 웃으면서 꽃의 이름을 묻고 있었으니까요. 여기 피어있는 꽃이 금은화예요. 민서 간호사가 릴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한의학에서 중요한 약재 중 하나죠. 지금 릴리가 받고 있는 치료에도 들어있어요. 이때 한명호 박사가 새로운 검사 결과를 들고 왔어요. 클라라, 릴리의 뇌 스캔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양 주변의 면역세포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어요. 한약 성분이 정확히 의도한 대로 작동하고 있죠. 전 여전히 걱정이 됐어요. 부작용은요? 이런 치료법은 전례가 없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매 순간 릴리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뉴욕의 제 동료가 보내온 메일이었죠. 릴리의 이전 치료 기록에서 심각한 문제점들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한 박사가 자료를 검토하며 말했어요. 의도적인 은폐가 있었던 것 같네요.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에 오기로 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날 저녁 한 박사는 다음 단계 치료를 제안했어요. 이제 한약 성분과 항체 치료를 병행할 겁니다. 위험할 수 있지만 이것이 종양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있었어요. 서양의학을 신봉하던 의사와 딸의 생명만을 걱정하는 어머니 사이의 갈등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던 경계를 넘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작하세요. 제가 말했어요. 전 당신을 믿습니다.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치료 시작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릴리의 상태는 놀랍도록 좋아지고 있었죠. 휠체어도 밀 수 있게 됐고 식사도 잘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죠. 그날 아침 평소처럼 릴리의 병실에 들어섰는데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엄마, 너무 춥고 어지러워요. 릴리의 체온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었어요. 41도까지 치솟았죠. 의사인 제가 봐도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면역 과잉 반응입니다. 한 박사가 말했어요. 릴리의 면역 체계가 치료제에 지나치게 반응하고 있어요. 중환자실로 옮기는 동안 릴리는 의식을 잃었어요.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죠. 한약 성분과 항체가 서로 충돌하고 있어요. 한 박사의 목소리가 긴박했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때 민서 간호사가 뛰어들어왔어요. 선생님, 예전에 말씀하신 그 방법 시도해볼 때가 된 것 같아요. 한 박사의 표정이 변했어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방법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줄기세포를 이용한 새로운 치료법입니다. 아직 실험 단계고 성공률도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전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시작하세요. 다음 12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어요. 릴리의 생명은 실타래처럼 가늘어져만 갔고 저희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윈체스터 씨, 한 박사가 제게 다가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모두 하고 있어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제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의사도 환자의 보호자도 아닌 그저 인간 대 인간으로 느껴졌거든요. 밤이 깊어갈수록 릴리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심장이 멈출 뻔한 적도 2번이나 있었죠. 하지만 의료진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새벽 3시 기적이 일어났어요. 체온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면역 수치가 안정화되고 있어요. 릴리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엄마. 그 순간 저는 무너지듯 딸을 끌어안았어요. 나중에 한 박사가 설명해 주었어요. 릴리의 사례는 의학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요. 한약 성분과 현대의학의 치료법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케이스라고 했죠. 위기를 넘긴 후 일주일째였어요. 릴리의 상태는 놀랍도록 좋아지고 있었죠. 그날 아침은 특별했어요. 릴리가 처음으로 혼자서 걸음을 떼었거든요. 조심해, 릴리. 제가 불안하게 지켜보는데 릴리는 오히려 저를 안심시켰어요. 괜찮아요, 엄마. 이제 정말 괜찮아요. 민서 간호사가 옆에서 릴리를 도와주고 있었죠. 그녀의 표정에도 기쁨이 가득했어요. 정말 대단해요, 릴리. 이제 곧 춤도 출 수 있겠어요. 한 박사는 매일 새로운 검사 결과를 들고 왔어요. 종양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면역세포들의 활동도 매우 활발해요. 이런 회복 속도는 처음 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몰랐죠. 이 행복이 얼마나 짧을지. 그날 저녁 릴리가 갑자기 두통을 호소했어요. 처음엔 평소처럼 진통제로 해결될 줄 알았죠.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MRI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새로운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한 박사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이전과는 다른 위치예요. 전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왜 이런 일이? 우린 이미 충분히 싸우지 않았나요? 하지만 포기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한 박사가 말을 이었어요. 오히려 이건 기회일 수 있어요. 기회라뇨?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새로운 종양이 생긴 건 사실 우리 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암세포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걸 어떻게 다룰지 알고 있습니다. 그날 밤 릴리의 병실에서 밤을 새웠어요. 딸의 잠든 얼굴을 보며 생각했죠. 우리가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 민서 간호사가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어요. 윈체스터 씨, 릴리는 정말 강한 아이예요. 그리고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우린 혼자가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만난 이 의료진들, 그리고 유튜브로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릴리의 든든한 지원군이었죠. 다음 날 아침, 한 박사가 새로운 치료 계획을 가져왔어요. 이전보다 더 강력한 한약 성분과 새로 개발된 면역 치료제를 결합한 방식이었죠. 어려운 선택이에요.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이게 우리가 찾은 최선의 방법입니다. 릴리도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었어요. 12살 소녀치고는 너무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었죠. 엄마, 저 할 수 있어요. 이번에도 이길 수 있어요. 제 딸의 그 용기.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치료는 다시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더 체계적이고 정교했죠. 한약재의 용량부터 투여 시기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되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의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이 만나 만들어내는 시너지였어요. 제가 2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접근법이었죠. 이제 저희가 마주한 마지막 시험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날은 릴리의 15번째 치료일이었어요. 2번째 종양과 싸운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죠. 아침부터 뭔가 달랐어요. 릴리가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였거든요. 오늘은 좀 쉴까? 제가 물었죠. 아니에요, 엄마. 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운명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더군요. 오후 2시, 릴리는 갑자기 심한 발작을 일으켰어요. 이번엔 달랐어요. 너무나 격렬했고 오래 지속됐죠. 뇌압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졌습니다. 의료진들의 긴박한 외침이 이어졌어요. 한 박사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리는 걸 봤어요.
윈체스터 씨, 그가 제게 다가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이 매우 위험합니다. 두 개의 종양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때 민서 간호사가 뛰어들어왔어요. 선생님, 김 교수님 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운 치료법 승인이 났대요. 한 박사의 눈이 빛났어요.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알고 보니 한 박사 팀은 몇 달 전부터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하고 있었대요. 전통 한의학의 사상체질 이론과 현대 유전자 치료를 결합한 혁신적인 방법이었죠. 하지만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 박사가 설명했어요. 이 치료법은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어요. 성공하면 릴리를 완전히 치료할 수 있지만 실패하면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릴리가 또다시 발작을 일으켰어요. 이번에는 더 심각했죠. 결정하셔야 합니다. 한 박사가 말했어요.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뉴욕에서의 실수들, 한국에서의 희망,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 시작하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발, 제 딸을 살려주세요. 수술실로 릴리를 옮기는 동안 민서 간호사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끝까지 함께 할게요. 수술은 12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그동안 저는 기도하고 울고 또 기도했죠. 의사가 된 이후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기도를.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엘리야 박사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성공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무릎이 꺾였어요. 민서 간호사가 제 어깨를 붙잡아 주었죠. 두 종양 모두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한 박사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더 놀라운 건 릴리의 면역 체계가 우리의 예상보다 더 강하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한약 성분과 유전자 치료의 시너지가 완벽했습니다. 회복실에서 릴리가 깨어났을 때 그 아이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마치 오랜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본 것처럼. 엄마, 릴리가 속삭였어요. 이제 정말 다 끝난 것 같아요.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더 있었어요. 뉴욕에서 연락이 왔는데 릴리의 초기 치료 과정에서 있었던 의료 사고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는 거였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한 박사가 말했어요. 릴리의 사례가 많은 것을 바꿀 거예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엄마, 나 달리기 하고 싶어요. 퇴원 한 달 후 릴리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어요.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죠.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생존을 장담할 수 없었던 아이가 이제는 달리기를 하겠다고. 정말 괜찮을까요? 한 박사에게 물었죠. 왜 안 되겠어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릴리의 최근 검사 결과를 보셨잖아요. 완벽합니다. 실제로 릴리의 회복은 의학계에서도 화제가 됐어요. 2개의 뇌종양을 완전히 이겨낸 것도 놀랍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 의료진들의 혁신적인 접근법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거든요. 윈체스터 씨, 한 박사가 어느 날 저를 불렀어요. 릴리의 치료 과정을 의학 저널에 게재하려고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당연하죠. 제가 대답했어요.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뉴욕에서의 의료사고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체계적인 문제였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의 여러 병원들이 치료 프로토콜을 전면 재검토하기 시작했답니다. 엄마, 우리가 역사를 만든 거예요? 릴리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그래, 우리 모두가. 제가 대답하며 딸을 꼭 안았죠. 퇴원 후 2달째 릴리는 정말로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병원 정원을 한 바퀴 돌기도 힘들어했지만 곧 2바퀴, 3바퀴. 민서 간호사는 매일 릴리의 달리기를 지켜봤어요. 릴리야, 넌 기적을 만드는 아이구나. 어느 날 릴리가 달리기를 마치고 제게 물었어요. 엄마, 우리 이제 뉴욕으로 돌아가야 해요?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사실 저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거든요. 아니야, 릴리. 우리 여기 남을 거야.
놀랍게도 릴리는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요? 야호! 엘리야 박사가 제안한 거였어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연구직을 맡아달라고. 한국과 미국의 의료기술을 접목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자고요. 당신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며칠 전 저희는 처음으로 한복을 입어봤어요. 민서 간호사가 추천한 한복집에서요. 엄마, 나 예뻐요? 릴리가 물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예쁘네. 제가 대답했죠. 그때 릴리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서.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아니야, 릴리, 엄마가 고마워해야지. 내가 이렇게 강하게 싸워줘서.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오늘 릴리는 처음으로 학교에 갔어요. 서울의 국제학교예요. 아침에 교복을 입은 모습을 보니 믿기지 않더군요. 엄마, 저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릴리가 학교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한 박사는 이제 제 동료가 됐어요. 우리는 함께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하고 있죠. 동양과 서양의 경계를 넘어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어떤 분야든 겸손해야 합니다. 엘리야 박사가 늘 말하죠. 우리가 모르는 것이 더 많으니까요. 이제 저는 압니다. 의학은 단순한 과학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끝없는 도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 필요한 분야라는 것을. 여러분,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의료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의사가 아닌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릴리는 이제 건강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한국 의료의 혁신적인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